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수강 편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강 편람이란 어떤 것이죠? 수강 편람이라는 거는 이제 입학을 했으면 졸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네.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제도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다 몰아넣은 이제 지침서. 네. 가이드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가이드북이죠.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자료고요. 이 자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bit.ly.kr 2020 SGPL 수강 편람의 약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요. 여기 QR 코드 아니면 찍으시면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저희가 처리해놨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고 수강 신입생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만 추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전공 선택할 때 쏠림 현상이 그래도 매년 발생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지망으로 많이 되는 전공이 제가 지원할 때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수강 편육은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은 먹방 컨텐츠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강 편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게 수강 편람 원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꽤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점을 채워야겠죠. 130학점을 저희가 졸업을 할 때까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인증제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우선 130학점 이수를 어떤 과목으로 이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교양 필수 14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고요. 교양 선택 1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21학점, 그다음 학문 기초 교양 9학점, 전공 필수 21 내지 24학점, 전공 선택을 51 내지 48학점 이수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학점들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학점을 채우면서 교양 필수를 14학점 무조건 채워야지 졸업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졸업인증제가 있죠. 네, 졸업인증제는 저희가 영어 졸업인증 그리고 고전독서 인증이 있는데요. 이 영어 졸업인증과 고전독서 인증은 저희가 뒤에 따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규민 학우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과제와 시험 공부 때문에 밤새는 날은 그래도 꽤 있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3 때보다는 밤새는 날 이거 뭐 개인차가 좀 심한 부분이라서 저는 센 적 없습니다. 저는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험 기간 때는 그래도 많이 밤을 새고 한 2주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동혁 학우분 저희도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수강 편람으로 넘어가서 아까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었잖아요. 뭐 교양 필수, 전공 필수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다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번 또 다시 해봤습니다. 우선은 교양 필수, 전공 필수, 학문 기초교양, 그리고 교양 선택, 1영역 같은 부분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들입니다. 정해주는 강의라서 저희가 이거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좀 강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과목은 전공선택, 교양선택, 2영역, 그리고 교양선택 1영역이 있습니다. 교양선택 1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교집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교집합인 이유가 정해주는 수업 학점도 있으면서 저희가 원화에서 신청해서 듣는 학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어서 그렇게 교양 필수 저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아까 그 교양 필수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교양 필수고 이게 기초 교양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1학년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이게 표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때부터 듣는 과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서양철학, 쟁점과 토론,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ELP,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초 코딩, 기초 미적 문학, 일반 화학 및 실험, 일반 생물학 이렇게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나와 있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와 발표, 세종 사회봉사, 고급 프로그래밍 입문, 그리고 일반 생물학 2, 일반 화학 및 실험 2가 있겠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일반 생물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 신청이 되는 과목들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일반 생물학만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모두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김대현 씨 같은 경우 신입생분의 원활한 네, 그 Q&A를 위해서 재학생분은 잠시 메시지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네, 그 2학년 1학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교선 1과목으로 세계사가 네. 가장 중요하죠. 네, 세계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사는 2학년 1학기, 2학기 언제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2학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은 나중에 클립으로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1학기 때 또 마지막으로 교양 필수 ELP2가 이제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과목이죠. 그렇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보시면은 전산개론 5라고 있습니다. 이 전산개론 같은 경우에는 식품생명공학 전공으로 오셨을 때 들어야 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전산개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일괄 신청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생명공학 전공 오시는 분들께서는 따로 신청을 하셔서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 그 자유롭게 여러분이 직접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요. 교양 필수로 창업과 기업가 정신 1, 그리고 취업 역량 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창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네, 취업 역량 개발론은 3, 4학년 때 여러분이 한번 수강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듣지 않으면은 졸업이 불가능한 수업들입니다. 이제 2학년 2학기부터는 자기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서 시간표를 좀 자유롭게 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1학년 수업 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또 따로 특집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따 다음 4교시였나요? 네, 네, 5교시, 네, 4, 5교시 때 그 19학번 헌내기들이죠. 네. 헌내기들이 이 과목들을 한번 리뷰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한 꿀팁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목 식당 예정자인데 식공 전공에 도움 되나요? 도움 되나요? 네? 골목 식당 예정자라고요? 애청자. 애청자요? 식품생명공학 전공은 요리에 관한 과가 아닙니다. 네, 요리에 관한 전공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의 공학적인, 화학적인, 미생물학적인 부분을 배우는 전공입니다. 네, 요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네,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네. 교양 중에 추천, 비추천 과목은 저희가 이따 마지막 코너 Q&A 때 꼭 기억해뒀다가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호상 씨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교필 이런 학점들을 채웠다면은 나머지 130학점을 추가로 채워야 졸업이 그렇죠. 가능하죠. 이제 130학점은 교선 1학력부터 채워야 됩니다. 네, 교선 1학력 같은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가 화면에 띄웠던 거를 모두 듣게 되면은 9학점이 채워지죠. 네, 그렇죠. 9학점이 채워지고 나머지 12학점을 또 추가로 신청을 더 하셔서 교선 1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선 2 부분은 제한 없이 신청해서 나머지 남은 130학점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교선 2를 채우기 전에 전필이랑 전선부터 보통 많이 채우게 되죠. 전필, 전선이 이제 보통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업들이죠. 전필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고요. 바융 그리고 식공 학우분들은 21학점을 신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20학번 그 새내기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혹시 다른 학번 재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본인의 수강 편람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51학점 이상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 산업자원공학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조금 다르죠. 전필은 24학점을 신청해야 되고 전선은 몇 학점이죠? 48학점. 48학점 이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전필과 전선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공 필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품생명공학 전공에서 21학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21학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전필 과목은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51학점 이상의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말 그대로 선택하셔서 전공 학점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필보단 전선이 좀 자유롭게 네.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교선 2만 130 채우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교선 2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초교양이랑 아까 네. 뭐 교필 이런 거 다 채우고 나서 네. 전필 전선까지가 먼저고요. 교선은 그 다음에 130학점을 채우는 걸로 듣고 보통 한 2, 30학점 그렇죠.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선 2영역 같은 네. 경우에는. 교선 2영역이 제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를 다 채웠을 때 네. 교선을 들어서 채운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중요도가 마지막이고 네, 자유도는 제일 높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수업도 교선 2영역에 많아요. 네, 자, 학군단 소개는 제가 지금 학군단을 하고 있는데 네. 학군단 소개는 이따 그 마지막 코너 때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졸업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네. 좀 Q&A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30학점을 채웠다고 졸업이 되나요? 안 됩니다. 학점만 채웠다고 저희가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듯이 졸업 인증을 패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어와 고전 독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어 한번 먼저 훑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네. 졸업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영어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시험을 봐서 인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밑에 분홍색으로 여기 표시를 따로 해놓은 부분은 시험을 보는 대신 그 인텐시브 잉글리시라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이거를 대체로 인증하는 겁니다. 시험으로 인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기준대로 이 점수 이상 본인이 직접 공인 인증 영어 시험을 가지고 학교에 이 성적을 제출하게 되면은 영어 인증이 되고 졸업할 수 있는 관문을 넘게 되는 거죠. 저게 안 된다면 수강을 듣는 것인데 저는 보통 위에 시험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같은 경우 취업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 시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영어 다음으로 고전 독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고전 독서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나름 복잡합니다. 네, 복잡합니다. 저기 써 있는 것도 상당히 네, 길어 보이죠. 수강 편란만 봐도 네. 와, 정말 지끈지끈한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전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책 10권을 네, 읽었다고 학교에서 인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권을 4가지 영역에서 서양, 동양, 동서양, 과학 이렇게 4권, 2권, 3권, 1권 이렇게 10권을 인증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인증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 6가지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셔가지고 10개를 채우시면 되는데 네. 보통 많이 하시는 네. 게 어떤 게 있죠? 많이 하는 게 보통 제일 위에 있는 고전 독서 인증센터 시험, 그리고 분홍색 하단에 있는 고전 강독 수업 수강을 보통 제일 많이 하죠. 고전 강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와 있는 서양 아니면 동양, 동서양 이런 세 종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업을 듣는 강의입니다. 수업 그에 대한 책에 대한 내용과 해설을 듣고 그에 대한 강의에 대한 시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레포트를 작성을 하면은 저 서양, 동양, 동서양 저기 카테고리에 관련해서 권수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네. 고전 독서 인증은 어떤 센터 시험은 어떤 거죠? 고전 독서 인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인증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네, 퀴즈를 학교에서 보는 건데요. 이거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퀴즈가 10가지 문제로 이제 퀴즈가 나오면은 그거를 학교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시간에 퀴즈를 보고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 고전 독서 인증으로 동양 2권 채우고 서양 고전 강독이라는 수업을 들어서 4권을 채워서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아도 되는 거고 네. 또 초학생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영어랑 고전 독서는 두 개 다 해야지 졸업이 되는 거고 둘 다 해야 졸업 네,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5학년 다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질문은 이제 수강 편란과 관련된 질문들 우선적으로 받고 그 외 질문들은 저희가 꼭 기억해놨다가 네. 마지막 5교시 때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신청 일정인데요. 아마 내일 모레 있을 수강 신청 다 알고 계시겠죠? 네, 신입생분들 수강 신청이 내일 모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일정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수강 신청 일정 외에도 여기 정정 기간 그리고 철회 기간이죠. 네, 철회 기간이 있는데 이게 정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철회 기간에 대한 수강 네. 편람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고전 PT 대회 내 부분 다 있는지는 나중에 채팅방에서 그 카카오톡 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 신청은 목요일에 있고요. 네. 수강 신청도 있지만 정정 기간이랑 네. 철회 기간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이게 혹시 어떤 기간일까요? 네, 정정 기간은 말 그대로 정정을 하는 기간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신청했던 것을 수업을 버리거나 수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저기 날짜에 나와 있듯이 17일부터 22일 신청했던 수업을 취소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철회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름 그대로 수업을 취소하는 기간입니다. 네, 마지막 보루죠. 네, 그렇죠. 이제 철회 기간은 정말 수업을 듣다가 이 수업은 나랑 안 맞다. 이 수업으로 나는 성적을 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철회 기간에 버리곤 하는데 보통 철회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 철회할 과목을 신청하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F가 나오겠다 싶으면은 이때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전 독서 그 시험 봐서 통과하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같은 책은 네. 2번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책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권인가 30권인가 그렇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많아서 이제 이 책이 안 됐으면 다른 책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전 PT 대회는 저희도 내부에서 정확히 나오는지는 아직 확실히 정보 네. 확인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맞나요? 네 개 그 중에 한 권을 할 수 있어요. 네, 4개 부분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전 PT 대회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그 학교의 학술정보원에서 관련 공지 그리고 포스터, 홍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사실 수강 신청을 보면서 저희도 몰랐던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수강 편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법한 것들을 저희가 또 꿀팁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개꿀팁들. 네. 우선 이거는 이 재학생분들은 다 이제 숙지가 그렇죠. 돼 있을 텐데 신입생 때는 저도 막 들어왔을 때 너무 헷갈렸던 게 이 줄임말이에요. 네. 이게 건물들별로 이제 줄임말이 있는데 이 줄임말이 혹시 왜 쓰이는 거죠? 이 줄임말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학사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는 어플 유체크 같은 경우에 건물 이름, 강의실 이름을 쓸 때 충무관 101호라고 치면은 충 101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다 줄임말로 쓰기 때문에 저희 충무관이면 충, 영실관이면 영 이렇게 앞에 글자를 따서 줄임말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여기 들어가 있진 않지만 한번 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네. 동천관은 학술정보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학생분들이 동천관이라고 안 하고 학정해서 처음에 이제 동이라고 떠져 있으면 뭔지 모르시는데 그 동천관에 수업한다고 나와 있으면 학술정보원으로 가시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영어 강의는 수강 신청 시 표시되며 A+뿔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강의가 영어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강의는 어떤 강의죠? 영어 강의는 이제 수업이 네.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의가 영어 강의인데요. 네. 이제 좀 영어로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단점이죠. 네.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성적 주는 기준은 굉장히 후합니다. 네. A 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번 일반 생물학 네. 여러분 신청하시는 것도 영어 강의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뒤에 이제 1학번 분들이 설명을 또 일반 생물학에서 해주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군발이 보는 복학하면 화장실에서 밥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예비역 협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팁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과 네. 못하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LP 과목의 경우 과목 내에서 모의 토익을 400점 이상 네. 달성하지 못하면은 F가 처리됩니다. 네, 자동 F 처리되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800점 이상 네, 공인 인증 성적을 학교에 제시하면은 ELP 과목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제출하는 거는 정정기간 아까 말씀드린 정정기간 때 학교 교양영어센터 사무실 군자관에 있는 그 영어 인증 사무실에 제출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꿀팁입니다. 이러닝 과목이랑 셀프 과목이 혹시 뭐죠? 네, 이러닝 셀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강의로 이루어지죠. 그쵸? 네, 이제 이러닝 과목 같은 경우에 사이버 강의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표가 되게 윤택해집니다.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뭐 시간표에도 제재를 안 받고 혼자 네. 듣고 싶을 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꿀 과목이라고 볼 수 그래서 있는. 이런 싸강들을 잘 활용해야지 네. 건강을 좀 잘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네. 또 성적도 꽤 잘 주지 않나요? 그렇죠. 싸강? 네, 성적도 잘 주는 편이라 수강 신청할 때 모두들 탐내는 과목 중 하나라고 네, 볼 수 그만큼 있겠습니다. 인기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수강 신청 네, 꿀팁 잘 보시면은 네. 이런 과목 잡는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김규민 맞나요? 김규민. 유민 학우분. 네, ELP 수 이수 면제되면 이 다른 과목 그냥 2학점이 그럼 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뭐 동서양 고정 감독이라든지 그런 꿀강의로 채우셔도 네. 됩니다. 다른 수업 신청하셔서 채우시면 돼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이제 생명 시스템 학부는 이제 3가지 전공으로 됩니다. 예, 저희 생명과학대학이 좋은 점이 다른 과, 다른 전공 수업을 듣게 돼도 다른 전공을 듣게 돼도 전공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타 전공을 들었을 때 전공 인정이 안 되지만 저희 생명과학대학은 된다는 점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좀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시간표도 잘 채울 수 있는 제도니까 네, 여러분 2학년으로 가실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수강 신청할 때 싸강이랑 고정 강독 중에서 그 수강 인원이 많은 것부터 네.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네. 이게 싸강이랑 고정 강독별로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순서는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꿀팁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 몇 가지가 수강필람에 또 있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15학점 그렇죠. 이상 취득해야 장학금 네. 신청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성적을 자기가 다 올 A플을 받아서 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15학점 이상 듣지 않는다면 장학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듯이 15학점 이상을 꼭 들으셔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 신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15학점 이상 취득은 교내 장학금 관련 네. 얘기고요. 교회에서 주는 다 신청하시는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이 취득 기준이라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렌디드 강의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1학년 분들이 보통 많이 네. 들으시는데 블렌디드 강의라는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건데요. 이때 온라인 수업 꼭 잘 들으셔야지 온라인 수업도 빠지면은 FA 뜨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은 출석으로 보기 때문에 꼭 온라인 출석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저희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FA를 받기 때문에 네. 넣어놓은 거고요. 꼭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지사항 하나 더 있는데요. 재수강 관련해서 네. 보통 재수강 많이 하죠. 네. 시험을 망치거나 그러면 재수강을 많이 하시는데 재수강 같은 경우에는 C뿔 이하부터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B제로 B뿔 A가 받으면은 다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수강 시 성적은 무조건 A0가 최대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A뿔은 재수강을 하신다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강 최대한 많이 네. 안 만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은 여기 있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 그 수강 편량 관련해서 혹시 Q&A 더 있으면은 잠시 한 네, 몇 개만 받아보고.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선으로 탁과 과목 수강 후 전선으로 바꾸기 싫으면 교양으로 남길 수도 있는 이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교양으로 남길 필요성이 아마 없을 네, 거예요. 전공을 어차피 채우시는 130대.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전공 학점 때문에 그럴 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학적 과에 전화를 해보시는 이건 게 학적과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학적과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비대학 한 거는 어디? 예비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프트웨어 기초 코딩을 지금 예비대학으로 수강하신 학우분들이 계신데 예비대학 한 건 이미 이제 3학점을 이수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15학점만 이수 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3학점으로 아까 뭐 고정강독이라든지 네. 그런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는 따로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네, 물리는 그쵸? 저희 그렇죠. 관련 내용 없죠. 네, 물리는 관련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1학년 때 미적분이랑 화학 다루는데 이거 이따가 1학년 네. 그 과목 리뷰 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연장되기 전까지는 모든 학년이 계속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강의 듣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모든 학년이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네. 그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아마 일단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코로나 진행되는 네. 추세를 봐가지고 그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네. 그네 지침에 따라서 좀 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화학은요라고 여쭤보시는데 화학은 제가 봤을 때 많이 필요하다고 식품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화학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또 학교 오셔서 네. 많이 이제 기초부터 많이 네. 알려주는 수업들이 많아서 네. 이제 완전 빠삭하게 공부해서 오실 필요는 없고 학교 와서 열심히 들으시면은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학생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여기서 당장 답변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편람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Q&A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